안녕하세요. 7월 30일 종목의 재방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똑똑한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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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전문가님?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시장 얘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을 했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1% 넘게 크게 밀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좀 좋지 못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지 못했다라는 기준이 어느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시작하기 전에 미국 시장, 미국 본장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 본장은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이 시작하기 한 30분 전부터, 한 1시간 전부터 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단순히 미국 시장의 현물 지수만 보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이 기대감이 좀 많았었을 것 같은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출발과 함께 아마존이라든지 모바일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시간으로 이제 굉장히 낙폭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마지막까지 들어올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됐는데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중국 시장 때문에 올라가다가 멈췄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올라도 아직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 아닌 다른 나라 기업 실적 안 좋았다고 좀 조정이 나온 그러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이제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어설프게 조정이 오는 것보다 차라리 오늘처럼 조금 세게 맞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좀 말 같지도 않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찔끔찔끔 내리면은 개인 투자자들 다수가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처럼 한번 좀 크게 출렁이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할 만한 포인트에 오는 종목들도 있고, 또 이제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종목군들 지금부터 신규 매수를 할 타이밍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이 굉장히 속상하고 짜증은 나지만 무조건적으로 안 좋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매수의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왔다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미증시와 오늘 우리 시장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최근에 중국 시장의 급락 여파로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영향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장 좀 직전에 아마존을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치에는 부합하지 못하면서 크게 출렁였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하락장을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깔끔하고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이제 앞으로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하반기 네. 대응 전략 한번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제는 올 상반기를 그럼 정리를 먼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올 상반기는 정말로 전례 없던 시총 상위 종목들의 강한 시세, 강한 상승쇼가 한번 나왔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그룹주들, 그리고 현대차, 기아,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3사,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규모면으로 봤을 때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기업, 혹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산업 관련주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큰 시세를 냈었던 상반기였다면, 저는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움직이지 않았던 개별 테마주들, 특히 지금 반짝반짝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게 남북경협, 그리고 일부 정치인 테마, 혹은 정책 테마, 저는 이렇게 좀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니 그러면 반도체도 철강도 자동차도 그렇게 실적 좋다고 하는데 왜 하반기에는 안 움직일까요? 일단은요, 좋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1분기, 2분기, 올해 상반기가 너무 좋았다라는 게 하반기에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주분들이 가장 매매하기에 좋은 종목들이 뭐냐면 전분기에 혹은 전년도에 동시기에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요. 평균치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전분기 대비 얼마만큼 늘어났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한번 돼보면 전분기가 역대 최대를 딱 찍었어요. 그럼 그 다음 분기는 그 최대를 뛰어넘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의 실적이 갑자기 떨어지는 건 아닌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낸 부분에 따른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랠리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느 정도의 반등력을 앞세워서 테마주들의 굉장히 발빠른 매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정 전문가가 이번에는 상반기 마무리하면서 상반기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하반기까지도 한번 예측을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도와드리면 올 상반기에는 IT 투톱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배터리주들까지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줄을 이루는 상승세가 나왔었지만 이제 반도체나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기저 효과로 인해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남북경협주나 정책 테마 관련주로 이제 상승세가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또 정확하고 예리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과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조금 전에도 이제 하반기쯤에는 남북 경협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을 주셨잖아요. 역시나 네. 이번 주에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우선은 가장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테마는 결국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지금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로서 셀트리온 그룹주 혹은 파미셀 혹은 한미 그룹주들 그리고 녹십자
이러한 쪽으로 매기세가 여전히 붙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좀 더 작은 테마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전 정책 관련한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정책 안에서도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건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저출산 관련 주들을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중국도 굉장히 저출산에 대한 문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지금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가장 강하게 좀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지금 부분이 많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태성 전문가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테마와 종목들까지도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빠르게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테마는 제약바이오 쪽일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을 눈여겨보자라고 하셨고요. 언급하셨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또 파미셀, 한미그룹주, 또 녹십자까지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관련주들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들으실 때 대체 어떤 종목에 그럼 진입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네, 이번에는 남북 경협주들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남북 경협해서 이번 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죠. 네. 그냥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아침만 하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후 한 2시 반? 한 3시 좀 지나면서 청와대에서는 통신선을 복원하려고 하는 것은 맞으나 남한과 북한의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은 저도 사실 단순 해프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날 조금 고민이 되는 일들이 하나가 더 있었죠. 무슨 일이냐면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로이터 통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사가 아닌 해외 좀 유명한 통신 정보사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의 이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5분도 안 돼서 청와대에서 반박 기사가 바로 떴습니다. 네, 아직 남북 정상회담 언급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안희땡 굴뚝의 연기가 나겠는가?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사실 북한이 우리나라 혹은 미국 기준이 아니고요. 북한 기준으로 김정은 위원장 기준으로 트럼프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넘어가고 나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이 되었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뭐 현 정권이 계속 이어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접촉 시도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협주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때처럼 극과 극으로 갈리는 부분이 아닌 상황이라서 저는 대북주보다는 죄송합니다. 경협주에 한 표를 던져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움직인 걸 보면 과거에 이제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했다라고 했었던 뭐 아난티, 뭐 그리고 대아티아의 철도 이러한 쪽이 움직였는데 저는 일단은 금강산 관광은 조금 제외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리 남한과 북한이 지금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금강산 관광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철도 관련주들 혹은 저는 개성공단 관련주들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뭐 제형솔루텍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재룡전기라든지 재룡산업, 인프라 관련주들이 오히려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선 전문가가 이번에는 남북 경협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이번 주에 정말 이슈가 많았는데요. 먼저 남북이 오랜만에 통신선을 재개했다는 소식을 시작으로 또 어제는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 중이라는 외신의 보도까지도 있었고요. 또 오늘은 통일부에서 대북이 인도적 지원 2건 반출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꾸준히 이번 주 내내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김태선 전문가가 대북주 쪽보다는 경협주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안에서도 금강산 관광 관련주들은 좀 제외를 하고 철도 관련주 그리고 인프라 쪽 관련해서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섹터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큰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었던 섹터들 또 다른 섹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간밤에 테슬라가 미증시에서 4.69% 급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전기차 관련해서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는 사실은 근데 네. 공격적으로 따라붙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현재까지 진짜 그 전에도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그 전에도 이미 250% 올라온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또 50% 가깝게 올라온 지금 상황이라 저는 이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은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쭉 돌려보니까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네, 움직이지 않는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중에 한 종목을 제가 좀 공유를 드려보면 제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13,000원, 14,000원, 15,000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느새 벌써 제가 4만 원이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150% 올랐다고. 자,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가 가면서 저는 이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 지금 딱 시세는 아직 안 났지만 시세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코스모 에코캠을 가지고 있어요. 코스모 에코캠은 황산 코발트라는 이 원자재를 취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황산 코발트가 우리가 지금 배터리 관련 이야기를 할 때 양극재 혹은 음극재라는 단어를 이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양극재가 무엇을 하느냐, 음극재가 무엇을 하느냐 사실 주식 투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아마 양극재, 음극재 이 단어는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선은 전기차 배터리에 양극재와 음극재가 들어가는데 또 이 양극재와 음극재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황산 코발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이제 황산 코발트를 취급하는 거의 독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고객사로는 포스코 케미칼을 가지고 있어요. 자, 독점 기업의 장점 그리고 확실한 판로. 그러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 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순환하면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종목들에게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다음 종목으로 무엇을 올려야 될까 고민이 된다면 이런 코스모학처럼 아직 시세가 덜 난 종목분들에게 강한 매기세가 좀 붙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면서 코스모학을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태성 전문가가 이번에는 2차 전지 섹터들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유망한 종목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1차 전지 섹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미 크게 시세를 낸 만큼 이런 종목들 지금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덜 움직인 종목들 중에서 한번
옥석 가리기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 아직까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종목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진입을 해서 언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혼자서는 어렵다,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시고요. 지난 시간에도 출연을 하셔서 이제 코스모 신소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에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미 오늘 종가를 보니까 42,25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큰 수익률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오늘장 뜨거웠었던 종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펄어비스는 신작 붉은 사막의 출시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덩달아서 게임주들까지 일제히 좀 파란불을 켰는데요. 펄어비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피해야죠. 네, 피해야 됩니다. 일단은 뭐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는 저는 없는 뉴스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 뉴스 나오기 전에 거의 3, 4일 전부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레포트가 나왔었어요. 네. 펄어비스에 대해서 많은 레포트가 이 검은 사막, 붉은 사막의 흥에 중국에서의 판매고 충분히 기대할 만한다. 다만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서 재택근무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출시 기한에 못 맞춰서 지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레포트가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일찍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관심이 있었다면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아니면 저희 노란톡 메신저에 오셨더라면 더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마치 오늘에서의 뉴스가 나오고 이제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이미 이 지연에 대한 이슈는 이번 주 초부터 있었다. 네,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정적인 또 리포트를 통해서 이런 지연에 대한 이슈가 주 초반부터 있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런 이슈들 정말 발빠르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시장의 빠른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또 다른 종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대 2분기 최고 실적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또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크게 빠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LG전자 오늘 5.41%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지금 저가에 담아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종목도 펄어비스처럼 좀 피해봐야 될까요? 일단 매수를 하는 게 좋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은 매수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들을 채워 나가시는 게 중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게임주들도 그렇고 다수의 지금 종목들이 기업들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시장 여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오히려 오늘 시장의 조정이 나왔고 만약에 다음 주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 저는 그러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의 그 조정은요.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보다는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통한 평단을 관리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락세가 기업의 개별 이슈보다는 시장의 하락세에 따라서 같이 밀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정세를 이용해서 좀 손절을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낮춰 나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든든한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가 진짠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또 다른 종목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온미디어는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런 종목 한번 따라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메타버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혼자 매매를 했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 막판에 이제 확확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매매를 했더라면 가온미디어 충분히 저는 매매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서 저는 대체 종목으로 보게 되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종목. 어차피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이 메타버스에 뭐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이 메타버스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새롭게 상장한 맥스트도 상장하고 나서 뭐 이번 주 거의 한 주 동안 지금 이 종목은요 얼마가 상승을 했나 보면 한 130% 올랐네요. 굉장히 좋은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차라리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것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 종목들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반등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 그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알체라 조심하세요.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알체라 기업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우리 회사는 메타버스 관련한 플랫폼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보유하고 계셨다가 내리면서 굉장히 종목 상당히 많이 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저는 계속해서 아니 기업에서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굳이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알체라 이거 더 가져가면 올라가겠죠라고 생각을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고 기업에서 안 된다고 하는 종목은 오히려 투자 심리가 더 급격하게 얼어붙어서 조정이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 메타버스 관련해서 알체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시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가온미디어를 따라 붙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이번에는 메타버스 테마 안에서 또 종목들 자세하게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맥스트가 최근에 상장한 후에 3거래일 연속 상승상을 기록하고 오늘은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만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핫한 만큼 관련주들 따라가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하지만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메타버스와 관련이 없다라고 공시를 한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는 빠져나오는 기회를 삼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또 핫했던 종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유업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각을 위한 임시주총을 연기했다는 소식에 오늘 7% 넘는 급락세가 나왔거든요. 전문가님, 남양유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남양유업이라 굉장히 이제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저는 굳이 남양유업을 지금 위치에서 매매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차피 남양유업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음식료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음식료 안에서도 특히 이제 주류나 음료 관련주들은 올해 조금 힘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올해 굉장히 많은 스포츠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올림픽 하고 있죠. 올림픽 이전에 코파 아메리카라는 축구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고 유로 2021이라고 하는 또 축구에서의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사실은 만약 이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굉장히 많은 주류가 팔렸을 만한 대형 이벤트예요. 올림픽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찌되었든 간에 사업 환경상 주류가 많이 팔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는 테마가 붙지 않는 이상 강한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뭐 좋은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음식료 업종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이 큰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료 쪽은 조금은 가려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안에서 좀 특징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오리온홀딩스 같은 기업들 아니 너는 뭐 음식료 관심 갖지 말라면서 왜 오리온홀딩스를 이야기를 하냐. 오리온홀딩스 지금 초코파이 때문에 보자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오리온홀딩스 보자는 것은 그냥 남양유업을 앵커님께서 물어보셔서 음식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오리온홀딩스는 지금 초코파이가 아닌 중국 시장의 그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한 부분이 성과를 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체외암 진단 기술에 대한 수출을 올해 하반기에는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쪽에 열심히 지금 투자를 한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다른 음식료 업종보다도 더 좋은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군을 저는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남양유업은 이제 시세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매를 만약에 이쪽으로 하시려면 남양유업보다는 저는 오리온홀딩스에 한 표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태선 전문가가 남양유업을 비롯한 이런 전반적인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테마가 붙지 않는 이상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원탑은 오리온 홀딩스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투자한 부분이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한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장 이슈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바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고민 종목은요. 포스코고요. 매수가는 37만 6,50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주요 철강업체들이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포스코 역시나 호실적을 발표했었죠. 오늘도 2% 넘는 흐름세를 보여줬습니다. 36만 6,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질문자님은 지금 조금 손실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포스코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시다면 당연히 가져가는 게 맞죠. 가져가는 게 맞고 단기적인 시세를 생각을 하셨다면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포스코가 그러면 안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올라갑니다. 충분히 올라가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제품이 굉장히 잘 팔려요. 강판 그리고 후판. 후판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이쪽, 강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경기 민감한 이 대다수의 섹터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사업 환경 그리고 대체적으로 수주 잔고가 많아요. 조선업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지금 현재 받아놓은 수주가 많습니다. 받아놓은 수주가 많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플랜트 사업을 해야 되고 배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포스코를 포함해서 현대제철 모두 이미 좋은 부분을 많이 선반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종목은 절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기업들 중에 하나. 하지만 단기적인 시세를 보고 매매를 하셨다면 종목의 선택이 조금 잘못된 거죠. 네,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내가 만약에 한 3개월, 6개월 그 이상도 가져가실 수 있다 생각이 드시면 저는 보유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나 짧게 좀 매매하려고 매수를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매수가에서 손실 없는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시고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 포스코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 한번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많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봐야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님이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홀딩 하시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두 번째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건산업이고요. 매수가는 15,60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건산업 최근에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0.33% 상승하면서 15,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이건산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건산업도 마찬가지죠. 일단 철강도 그렇고 지금 목재 원자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관련 그 원자재를 취급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따라서 올라온 상황. 일단 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 대한 규제 혹은 중국 기업의 판매 단가에 따라 영향을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이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목재가 지금 현재 미국의 주택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상황에 엮여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이 칠레에서 또 무슨 이슈가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테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로 인한 기업의 실적은 하반기에도 저는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좀 마음에 걸리는 건 주택 가격에 거품이 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아서 걸리긴 하지만 결국 이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건 산업도 앞선 철강 산업과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이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놓고 체크를 해보면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좀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 종목 이건산업에 대해서 대응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값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하반기에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상승한 만큼 추가적인 빠른 상승세는 나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잘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고민 종목은요. 한국전력이고요. 매수가는 25,050원, 비중은 22%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한국전력은 0.6% 조정을 받았네요. 24,90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질문자님 지금 손실권에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겠어요? 네, 한국전력이고요. 매수가는 매수가요. 네. 25,050원이세요. 비중은 일단 22%. 한국전력은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한전이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 수익금을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전력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한국전력이 작년 그리고 올해 전기료 인상 때문에
막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한국전력도 굉장히 매매할 매력도가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이 있냐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수개월, 수년 동안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되면 수개월, 수년 동안 조정이 나옵니다. 2016년 고점 찍고 나서요. 올해가 작년 12월 달까지 거의 반등 없이 내렸어요. 그만큼 한번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면 변동성이 없이 거의 그냥 쭉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지금 한국전력은 여기서 추세가 살아서 올라오기보다는 박스권 행보 장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를 하셨다가 차라리 이제 추세가 완전히 잡혀서 이제 올라가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가격대가 3만 원대인데 3만 원대 올라오면 그때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매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질문자님 조금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교체해 보시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아난티고요. 매수가는 13,900원, 비중 조금 크시네요.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아난티도 4%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1,7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질문자님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손실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언제쯤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난티는 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슈 이야기를 할 때 경협주들은 뭐 시기적으로도 분위기 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충분히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지금의 위치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까지 버티셨으면 더 버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테마적인 종목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테마주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 경협주와 대북주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테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비중이 높기에 비중을 더 확대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비중 그대로 40% 그대로 끌고 나가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좀 마음 편히 잘 보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고민 종목은 대원 미디어고요. 매수가는 34,900원, 비중은 5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넘게 조정을 받았네요. 1.16%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34,1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대원 미디어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웹소설 관련해서 올해 3월달, 4월달에 정말 강하게 올라왔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는 게 어찌 보면 엄청난 욕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불과 올해 1월달만 하더라도 6,000원, 7,000원이었던 주가가 어느새 이제 5만 원도 한번 찍었었고, 그리고 3만 원까지도 뭐 조정이 강하게 나왔어도 여전히 3만 원이에요. 7,000원이었던 주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의 그 조정. 뭐 그때 당시 기준으로 벌써 250%나 올라온 상황이라서 여기서 저는 빠르게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다리는 거는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보유를 하시되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좋다. 대신에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25,000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5,0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저는 그대로 보유. 3만 원 가격 밑으로 좀 내려올 수는 있어도 25,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25,000원은 손절가를 제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더 가져가서 목표가는 한 5만 원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는 저는 좀 길게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원미디어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가격 전략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3만 원을 좀 지지해주는지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만약에 상승세가 나온다면 목표가 5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전망 밝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셨고요. 만약에 3만 원대가 무너진다면 2만 5천 원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2만 5천 원이 무너졌을 때는 좀 매도를 하자, 손절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 오늘도 좀 유망한 종목 한 종목만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저도 많은 종목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지금 한 종목을 뽑아보자면 아나페스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부품에 대한 기대감. 네, 여전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도 지금, 이 아나페스가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이제 엮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종목들 안에서도 아나페스 충분히 지금 이 흐름에서 25,000원까지의 반등세가 나온다면 35,000원까지도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아나페스 한번 유망하다, 앞으로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새롭게 종목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